자, 이제 다음으로 그 기본적인 환경 세팅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라면 이제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봐야 되겠죠. 자, 프로그램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기본적인 쿼리 처리는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자바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했던 드라이버 있죠. 드라이버 클래스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의 자바 API를 찾을 때 주로 사용하는 게 클래스라는 클래스에 보면 클래스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RMI 할 때도 한번 살펴보셨는데 클래스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포네임, 어떤 이름을 통해서 그 클래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걔를 통해서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그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첫 번째로는 드라이버 클래스가 있는지 검색하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하기 위한 커넥션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통해서 우리 네트워크 통신할 때는 소켓을 통해서 소켓에 뭐 오픈 스트림을 하든 소켓을 통해서 채널을 넣든 뭐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통신을 했었죠. 마찬가지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할 때도 연결할 수 있는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통해서 앞서 학습하신 그 질의문, 쿼리라는 문장을 보낼 수 있는 스테이트먼트나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이거는 나중에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콜러블 스테이트먼트와 같은 이러한 객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 각각이 조금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일단 스테이트먼트와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는 정적 쿼리를 처리하거나 동적 쿼리를 처리할 때 사용하고, 콜러블 스테이트먼트는 프로시저와 같은 거, 펑션과 같은 것을 펑션이나 프로시저와 같은 게 데이터베이스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호출할 때 사용하는 객체다라는 정도만 기억하고 일단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와는 조금 다르게 얘는 쿼리를 그냥 던지고 그 결과를 얻는다라는 거에 이제 목적이라면, 그 결과를 얻었을 때 결과가 뭐 하나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두 개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실패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아니라 앞서 확인해 보셨던 셀렉트와 같이 여러 개의 로셋들이 넘어왔을 때, 레코드들이 넘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클래스도 하나 필요할 거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클래스가 result set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 수행 결과를, 이제 질의 결과를 획득해서 걔를 가지고 관리하는 클래스가 result set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얘를 사용해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뭔가 열었으면 항상 종료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종료하는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커넥션 열 때 여러분들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도 내가 뭔가 데이터를 보내서 결과를 받을 때 그쪽하고 어떤 약속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웹브라우저에서의 약속이 HTTP나 HTTPS와 같은 약속이 있고, 우리가 파일을 전송하고 받을 때는 FTP와 같은 약속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메일을 주고받을 때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SMTP와 같은 이러한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바와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때도 약속을 정의한 그러한 규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프로토콜이 바로 JDBC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URL로 연결을 할 때 JDBC라는 프로토콜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 우리는 지금 MySQL을 사용하니까 서브 프로토콜로는 MySQL과 연동을 하겠다. 그리고 제일 뒤에 보시면 SID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어떤 폴더에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폴더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명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데이터베이스 명하고 1:1 매칭은 되지 않는데, 여하튼 SID라는 통합적인 명칭으로 사용을 합니다. 일단 예제를 작성하면서 한번 볼게요. 예제는 이름을 JDBC 테스트라고 만들까요? JDBC 테스트. 자, 일단 예외 처리는 역시 다 통과시켜 버리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이 드라이버 클래스가 있는지를 찾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드라이버 클래스를 찾는 방법, 클래스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이기 때문에 첫 글자가 대문자겠죠. .포네임, 이름을 찾는데 어떠한 드라이버 클래스를 찾습니까? 원래는 여기에다가 예외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못 찾았을 경우에 프로그램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하게 되면 클래스 없는 거거든요.
이러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종료시키는 뭐 이러한 코드들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비정상 종료이기 때문에 옵션 값은 1이나 마이너스 1을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과연 드라이버가 있는가? 우리가 아까 드라이버를 어디에 넣었었죠? JR이라는 폴더에 넣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지금 얘가 로드가 안 되었네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야지 정상 로드가 될 것 같네요. 근데 뭐 정상 로드 안 시키고 프로젝트에 바로 입력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 프로젝트에서 속성을 보시면 프로퍼티스에서 프로퍼티스에서 라이브러리를 제거하고 다시 넣는 것보다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하는 게 빠르겠네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지울 겁니다. 딜리트 해서 23번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은 새로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자동으로 조금 전에 세팅했었던 드라이버 클래스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exam을 만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JRE 속에 보시면 JRE에 지금 현재 로드가 안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강제로 라이브러리를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는데 프로퍼티스에서 자바 빌드 패스 자바 빌드 패스에 보면 라이브러리스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add external jars를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아까 세팅했었던 그 위치 기억나시나요? C루트에 자바가 설치된 곳에 JRE에 lib에 ext 이 폴더에 보면 MySQL 커넥터라는 게 있잖아요. 얘를 임포트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관계없이 쓰실 수 있는데 제 거는 뒤에 놓다 보니까 얘가 적용이 안 되었네요. 그래서 그러면 참 좋아하는 라이브러리에 MySQL이 들어가 있고 이제부터 이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src에서 new 하셔서 클래스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jdbc test라는 클래스 만들고요.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name. 자, 해서 첫 번째로는 JDBC 드라이브를 찾는다.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본다 그랬죠. 그래서 예외 처리는 여기에서 해두시고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프로그램을 종료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하게 되면 시스템을 exit 시키겠습니다. 라고 기재를 했고요. 자, class.forename 찾겠습니다. 어떠한 드라이버 클래스를 찾습니까? 라고 보면 지금 여기 레퍼런스 라이브러리로 포함되어 있는 이 MySQL을 확장을 시켜보시면요. com.mysql의 jdbc라는 폴더에 열어보시면 드라이버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드라이버라는 클래스가 있을 겁니다. 이 드라이버라는 클래스가 있는지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풀 패키지 경로를 다 적어 주셔야 되는데 com.mysql.jdbc.driver 여기 클래스이기 때문에 첫 글자가 대문자죠. 그래서 얘가 있는지 찾겠습니다. 찾았으면 찾았다라고 한마디 띄워볼까요? system.out.println find 자, 해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시면 run 자, 그럼 find라고 뜯는 걸로 봤을 때는 저 드라이버를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구나 라고 할 거고요. 그럼 두 번째로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connection 이 드라이버하고 연결을 시켜봐야 되겠죠. 그걸 관리하는 클래스가 connection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nection 클래스 core는 객체를 어떻게 생성시키냐면 얘는 드라이버를 관리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get connection 해서 연결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매개 변수로 뭐를 사용할 수 있냐면 URL과 ID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일단 임포트 시키고요. 자, 이걸 임포트 시키면 몇 개 중에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자바를 통해서 SQL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java.sql.connection을 통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URL인데 URL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에 보면 프로토콜, 서브 프로토콜, SID 이름으로 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SID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네임,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었었던 샘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접속을 하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프로토콜명은 JDBC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MySQL이라는 서브 프로토콜. 서브 프로토콜의 위치가 어디냐면 현재 제 컴퓨터에 있습니다. 여기 IP 주소 적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MySQL은 디폴트 포트가 3306번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 SID가 뭘로 되어 있냐면 이게 슬러시로 입니다. 이게 그 규약마다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샘플 데이터베이스라고 뭐 이러한 식으로 SID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으면 뒤에다가 ID는 루트였고요. 제가 테스트 1234라고 했었죠. 자, 해서 커넥션을 다 만드셨으면 뭐 커넥션 여기도 원래 오류가 있습니다. 어떠한 오류를 잡을 수 있냐면 SQL과 관련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 캐치 SQL exception 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 SQL exception이 발생하면 print stack trace를 출력을 시켜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뭐 system.out.println 연결이 되었다라는 형태로 표시하면 되겠네요.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과연 연결이 되었을까요? 해보면 오류가 발생했네요. 무슨 오류가 발생했을까요? 로드 커넥션. 여기가 슬러시 모양이네요. 이게 DB마다 이쪽에 사용하는 이제 연결 워드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자, 하시게 되면 find 성공했고요. 두 번째 커넥션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온 거냐면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관리하는 커넥션 객체 생성까지 완료가 된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네트워크처럼 스트림이 이제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통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작업하는 방법은 일단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작업하는 겁니다. 우선 이름이 계속 헷갈리니까 여기 myFriend라는 테이블 하나를 다시 생성해 볼게요. create table myFriends myFriends라는 거를 만들고요. 여기에 넘버는 인티저, 다음에 name은 과학 캐릭터 20자, 다음에 age는 인티저로 해서 일단 하나를 생성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show tables에서 보시면 아까 철자 요거 잘못됐다 그랬죠? 그러면 drop table myFriends 해서 드랍을 시키고요. 다시 show tables 해서 보시면 myFriends 하나 있네요. 자, 이쪽에 내용부를 보시면 from myFriends myFriends에 보시면 지금 데이터가 비어 있습니다. 자, 이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커넥션이 되고 나면 여기로부터 지리어를 처리할 수 있는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정적 쿼리, 제가 이야기하는 쿼리, 방금 전에 그 명령 프롬프트에서 작성했던 쿼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insert into 데이터를 하나 넣겠습니다. myFriends myFriends라는 곳에 value로 1번으로 김승현이라는 데이터를 10이라고 해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쿼리 하나를 만들게요. 자, 이 쿼리를 처리하기 위해서 커넥션으로부터 작업 객체를 얻어와야 되는데요. 그게 우선 지금과 같이 딱 고정된 값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tatement라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atement stmt는 con.create statement 라고 하시면 statement 객체 하나를 만들게 된 거고요. 역시 이거 전부 다 SQL에 관련된 패키지에 있습니다. 자, 하시고는 stmt. 얘를 실행해라 라는 게 데이터를 DB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보내는 게 execute update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결과값을 반환해서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것, 보통 select 같은 거, 그러한 부분을 처리할 때 execute cal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뭐 이것저것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execute이라고 해서 처리를 하셔도 좋은데요. 뭐 용도에 따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execute update 하셔서 방금 작성한 쿼리를 실행을 시키고요. 실행이 다 되었으면 뭔가 열었으면 항상 닫아야 되겠죠. stmt.close 다음에 con.close. 자, 해서 만들어 두시면 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서 제 끝에까지 왔으면 완료라고 띄우겠습니다. 완료. 자, 해서 run as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 실행. 자, 해보시면 find 되었고 커넥션 되었고 완료
완료만 한글이네요. 피니시라고 적을까요? 자, 피니시 해서 실행이 완료되었으면 결과를 한번 보면 되겠죠. 데이터가 들어왔느냐? 보시면 다음과 같이 1, 김승현 10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잘 들어왔네요. 방금 전에 empty set이었는데. 하나를 더 넣어볼까요? 자, 하나를 더 넣어보기 위해서 똑같은 데이터 넣으면 나중에 찾기가 힘드니까 2번으로 해서 이승현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하고 그러면 find connection finish 해서 또 하나가 더 들어갔겠죠. 하면 두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바꾼 포인트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values라는 영역의 데이터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거는 고정된 쿼리라고 봐야 될까요? 동적으로 바뀌는 쿼리라고 봐야 될까요? 동적으로 바뀌는 쿼리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유리한, 그럴 때 사용하기에 효율적인 객체가 뭐냐면 앞서 보셨던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객체 중에 prepared statement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특정 위치의 값을 우리가 약속된 키워드, 즉 물음표라는 기호로 바꾸어 버리고요. 그리고는 미리 쿼리를 prepared라는 게 미리 한번 컴파일을 한다, 미리 준비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repared statement, MENT statement라는 객체를 폰으로부터 만드는데 미리 쿼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쿼리를 넘겨서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객체를 생성시켜 두면 PRED, STATEMENT 그래서 SQL에 있는 prepared statement 라고 해서 미리 쿼리를 컴파일하고 나면 이 이후로부터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prepared statement가 이미 저 물음표라는 키워드 자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물음표 자리에 나는 첫 번째 물음표 자리가 넘버잖아요. 두 번째는 name이고 세 번째는 age니까 그래서 넘버라는 자리에 set int, 인티저 타입으로 1이, 첫 번째 물음표 자리에 1이라는 값을 줄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물음표 자리에는 스트링 문자열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물음표 자리에는 김승현이라는 박승현 이라는 글자를 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물음표 자리에는 3번으로 줘야 되겠네. set int 나이를 줘야 되니까 나이는 세 번째 물음표 자리에는 30이라고 줄 겁니다. 그리고 번호는 지금 1번, 2번이 있으니까 3번으로 줄게요.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낸 다음에 얘를 수행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execute update.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에서는 execute update 하면서 쿼리를 실행했는데 얘는 이미 쿼리를 미리 한번 처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 값들만 입력하고 업데이트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만큼 객체를 또 생성시킬 필요 없이 요만큼만 가지고 4번 뭐 최승현 그 다음에 40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연달아서 계속 업데이트 하셔서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적으로 변화되는 쿼리에 대해서는 prepared statement가 효율적이다. 단 prepared는 미리 쿼리를 파싱을 해서 가지고 있고 거기에 값들을 넣어주기 때문에 일단은 파싱된 그 물음표 위치에다 값 세팅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statement 정적 쿼리보다는 실행 속도가 조금 느리다라는 것은 감안하고 계셔야 됩니다. 해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다음과 같이 3번, 4번 다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select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4개가 다 들어있네요. 자, 이제 데이터를 다 넣었으면 그 다음으로는 뭐를 해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얘를 빼와서 한번 출력을 해보는 게 좋겠죠. 자, 다 끝났으면 커넥션은 닫지 마시고요. 자,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쿼리를 처리하겠습니다. 쿼리를 바꿀게요. 쿼리는 select 모든 것 from my friends, my friends. 내 친구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바 프로그램 상에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statement 얘는 고정된 쿼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statement 객체를 사용하겠습니다. create statement 만들고요. 자, statement 만들었으면 쿼리를 수행해 봐야 되겠죠. stmt.execute query 이번에는 execute update db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의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제가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쿼리를 보내면 얘의 리턴되는 결과값이 어디에 담길 수 있냐면 result set이라는 곳에 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result가 되는 거고요. 자, result set에 담기면 이게 하나의 로우만 넘어올지 하나의 레코드만 넘어올지 여러 개가 넘어올지 모르죠. 지금과 같은 경우에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4개의 레코드가 있잖아요. 그럼 4개의 레코드가 다 넘어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얘는 어떠한 식으로 메소드가 구성되어 있냐면 파일문을 통해서 result.next 다음 데이터가 있느냐 has next죠. has가 아니네. next result. 뭐지 is has next인가? 그렇죠. 그렇죠.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result.next라는 것을 호출을 하게 되면 얘가 불리언 값을 넘기는데요. 여기에 다음 레코드가 없으면 false가 넘어옵니다. 그럼 당연히 이 파일문이 종료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다음 데이터가 있다, 다음 레코드가 있다 라고 하면 그 위치 번째로 커서가 이동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절트가 첫 번째 위치로 먼저 들어가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하나씩 뽑아오는 거죠. 넘버의 값에다가는 result.getInt 첫 번째 칼럼 가지고 오시고요. 스트링으로 name은 result.getString 두 번째 거. 만약에 이걸 숫자로 적기 싫으시면 컬럼명을 적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name이라는 컬럼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오세요. 다음에 뭐 age라고 하면 result.getInt age를 가지고 오세요. 저는 지금 제가 만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고 두 번째가 뭐고 세 번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1번, 2번, 3번이라는 숫자를 썼는데 이러한 식으로 컬럼명을 써서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해서 화면상에 한번 뿌려볼까요? system.out.println 하셔서 넘버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콜론 찍고 네임을 뿌리고 콜론 찍고 그 다음에 age를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이 파일물이 종료되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result 우리가 쿼리를 수행하고 결과값을 가지고 왔는데 이 결과값의 다음 레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순간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결과를 출력하게 될 겁니다. 물론 다 했으면 이제 또 닫아 주셔야 되겠죠. 하시고 stmt.close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에는 이제 5번, 6번으로 또 넣을까요? 5번 노승현 6번 허승현. 자, 하면 총 이거 2개가 또 입력될 거니까 6개의 데이터가 여기에 myfriend로 해서 출력되게 되겠네요. 정말 생각한 대로 실행이 될지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run 해보시게 되면 자, 보시면 아래쪽에 결과값과 같이 지금 6개의 데이터,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도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6개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 자바 코드 상에서도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화면상에 출력을 시켜볼 수가 있었네요. 자, 물론 여기에서 delete라는 쿼리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셔도 되고요. update라는 쿼리도 역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교재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다 다루어 놨으니까 교재를 보시면서 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학습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바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이 방식이 그냥 고정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겠다 하시면 그냥 이 코드를 암기해서 쓰셔도 됩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이렇게 매번 커넥션을 생성하고 만들어 쓰지는 않겠죠. 이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죠.